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낳아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기르자. 딸, 아들 구별 없이 둘만 낳아 잘 키우는 것은 경제 수준을 높이는 문화운동입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 불과 한 세대 전 일이지만 까마득한 옛날 일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율 절벽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뭐 3자녀, 그다음에 2자녀, 그다음에 이제 1자녀. 예전에는 줄이는 게 업무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늘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구를 늘린다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은 경제활동 하러 나가야 되고, 그럼 한 사람은 애를 전담해서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저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네. 직장도 완전 경력 단절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는 상황도 안 되고. 언제부터인지 점점 듣기 힘들어지고 있는 아기 울음소리.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인구 절벽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각종 사회 문제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슈인 정책에서는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종시의 한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3년 전에 결혼을 하고 이제 10개월이 된 아들 제노를 둔 홍설희 씨.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직장을 다니다 난임 휴직을 한 뒤 두 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제노를 낳았다는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시험관을 이제 실패를 하면서 이게 포기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보자 해가지고, 네, 그때 두 번째 임신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교무행정사로 근무하던 설희 씨는 현재 1년간의 육아휴직 중 복직을 앞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애가 아프면 내가 어떻게 그 직장에서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을까? 남편이 진짜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얼마 전 제노가 갑자기 열이 올라 응급실에 다녀오기도 했다는데요. 쳐다이다 보니 모든 게 서툴고 때론 두렵기만 합니다. 우울증 안 오셨었어요? 우울증이 안 오는 산모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이 때문에 못 가고 씻지도 못하고, 잠시 제가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서면 그냥 울고 불고 그래가지고, 그땐 정말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직장 나가 있는 남편한테 너무 극단적인 이제 좀 메시지를 보낸 거죠. 문자 메시지를 받고 바로 조퇴를 한 남편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 설희 씨. 아이가 귀하고 예쁜 만큼 힘이 드는 법이란 건 잘 알지만 주변에 도와줄 사람 없이 소위 독방 육아를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성하지 않더갑니다.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지금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파도 계속 허리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좀 허리가 지금 안 낫고 있는 것 같아요. 육아 때문에 좀 불편해지시나요? 네. 근데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해도 또 병원 가는 것도 일이겠어요? 병원 못 가죠. 네. 그래서
주말에 아마 남편한테 일을 맡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아이만 돌보다 보니 도태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는 그녀의 가장 큰 바람은 다시 출근하는 것. 노트북으로 어떤 거 보고 계신 거예요? 복직하기 전에 맡았던 업무가 좀 변화가 없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었나 싶은 게 좀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0년 넘게 해온 직장일이 낯설게 여겨지는 요즘, 지난 몇 개월 동안 육아에만 집중하다 보니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바쁜 와중에도 꼭 챙기는 일과가 있습니다. 바로 제노와 함께하는 산책.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산책 나가려고요. 아기가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오늘 또 날씨가 좋아서 또 어린이집 가면 아기랑 이런 시간 또 갖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잠깐 산책 나가려고 합니다. 재현아 이거 봐봐. 재현아 이거 봐봐. 이 빨간 거랑 파란 거랑 그지? 단풍 물 들어가고 있지 지금. 빨간색. 아 예쁘다 그지? 화창한 오후, 엄마와 함께 놀이터를 찾은 아이들이 가득합니다. 써니! 왔어! 일은 어쩌고? 일은 다 하고 왔어? 오늘 일을 많이 없었나 보네? 이제 첫돌이 된 하준이의 엄마 유정선 씨는 재택근무 중인 워킹맘입니다. 우리 남편보다 더 자주 보고 맞아요. 남편보다 더 자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아 진짜. 좀 옆동이에요. 네. 육아 동지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요. 하루 중 몇 시간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지만 막막한 심정은 서리 씨와 다르지 않다는데요.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그게 뭐 상황도 그렇지만 어쨌든 주변의 시선들도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고 뭔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뭔가 보장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주변의 사람들의 뭐 인식이라던가 이런 게 하나도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막막하기만 한 그런 심정이에요. 육아에 대한 부담과 경력 단절 때문에 둘째는 엄두도 못 낸다는 정선 씨. 주변엔 아예 결혼이나 출산을 염두에 두지 않는 여성들도 많다고 합니다. 동생은 저 결혼하고 아기 놓고 막 보는 모습 보고 결혼 절대 안 할 거래요. 아기도 안 낳을 거래요. 결혼하더라도. 제 동생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근 아빠들에게 함께하는 육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필수 코스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는 체험이 있다는데요. 바로 임산부 체험. 체험복을 대여하기 위해 세종시의 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 임산부 체험 키트를 한번 착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착용도 쉬운 게 아니네요. 생각보다 무게가 꽤 나가서 혼자 힘으로는 입기조차 어려운데요. 피님, 이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받아 겨우 착용한 체험복. 좀 숨쉬기가 확실히 압박이 되니까 숨쉬는 것도 조금 힘들고. 제 숨소리 거칠어진 거 들리시나요? 한번 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체감하는 무게는 훨씬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80kg인데 이게 거의 한 5kg 정도의 무게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임산부 체험 키트 착용했으니까요. 일상생활 좀 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좀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6kg 정도 몸무게가 증가하는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체험복 안엔 산모의 자궁을 압박하는 모래주머니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걷기도 숨쉬기도 힘이 듭니다. 걸음을 옮기자 저절로 허리에 손이 올라갑니다. 이게 저도 이제 와이프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항상 이렇게 이 허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기를 보호하려고 그런갑다 싶었는데 이게 안 그렇게 되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 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받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세가 뒤로 길어지면서 느려진 걸음. 몇 발자국 걷지 않았는데 호흡은 벌써 가빠집니다. 업무를 보기 위해 사무실로 가는 길. 체험복을 입고 차를 몰아봤습니다. 오. 야, 이래갖고 회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게 운전도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고 이 앞에 이렇게 되니까 거리도 이렇게 너무 멀어지고 일단은 회사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업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와, 안전벨트 차기도 너무 힘드네요. 힘겹게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주차 관리기. 숨쉬기가 너무 힘듭니다. 임산부들은 운전을 하면 안 되겠어요, 이게. 일단 시야 자체도 달라지고, 참 이게 힘드네요. 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지만 평소보다 몇 배나 힘들었던 출근길. 네, 도착을 했는데요. 일단은 숨도 너무 가쁘고 그래도 운전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임신을 한 임산부들은 일단 이렇게 아이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에너지가 많이 쏟길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운전하던 때보다 한 두세 배는 더 많은 좀 이렇게 좀 집중도도 그렇고 에너지가 한 두세 배는 더 쓰는 것 같아요.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 중에선 임신 막달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면 배가 커지면서 몸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는데요. 체중이 1kg 증가하면 척추와 무릎이 받는 부담은 5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임신 중 권장 체중 증가량은 정상 체중인 산모의 경우에 11에서 16kg 정도. 임산부들이 요통과 복통이 시달리는 이유가 자명해집니다. 체험복을 입고 불편한 자세로 업무를 보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저려오는데요. 10개월이라는 임신 기간에 비해 턱없이 짧은 시간이지만 임산부들의 고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촬영한 지가 지금 몇 시간이 된 거예요? 3시간쯤 됐어요. 이것 좀. 뒤에 땀 보여요? 이게
출산을 하고 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너무 가뿐하고. 자, 길거리에서 임산부를 보면 진짜 존경을 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는 194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31만 7,8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새로 태어난 아기의 숫자는 26만 500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5만 7,300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1년까지만 해도 연간 20만 명 이상 자연 증가했지만 2017년 증가폭이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급격히 줄면서 2020년부터 자연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연구센터가 자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인구정책을 연구해온 김종훈 박사. 2015년 전후부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에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는 변함없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 인구가 늙어가는 속도로 치면 OECD 전체 국가 중에 가장 빠르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한 명대를 넘기지 못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게다가 첫째 아이 출산 연령도 2021년 기준 32.6세로 OECD 평균 29.4세보다 높았습니다.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출산이 결혼 이후에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은 혼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김종훈 박사. 2000년 부근 같으면 20대 중반 정도에 보통 초혼을 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반해서 2015년에 30세를 통과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미 33세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는 정년기에 있는 젊은 남녀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판단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아니면 기대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급격하게 2000년 이후에 저출산이 확산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넘치는 인파. 우리는 지금 세계 어느 곳보다도 비좁은 면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 세계 3위. 1983년 합계 출산율 2.06명을 기록한 우리나라. 한 사회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인 2.1명이 무너진 건데요. 하지만 같은 해 인구가 4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인구 감소 신호는 무시됐습니다. 오히려 한 자녀 갖기 단산운동이 실시됐고, 자녀가 한 명뿐인 가정에는 육아보조비와 산모요양비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도 했는데요. 출산율 저하가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책을 내놓은 정부. 2006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현재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 중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거나 극적으로 반전시킨다고 기대하는 건 쉽지는 않은 일인데,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성과를 본다면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출산 전후 휴가라든가 산전 휴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주로 하고 있는 출산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동수당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부분적인 효과들은 조금씩은 발휘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라든가 보고가 있긴 합니다. 물론 0.81, 0.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거보다 더 떨어질 게 자명하거든요. OECD뿐 아니고 그 출산율 최하위라고 치면 아무래도 경제 성장력이 많이 동력이 저하되겠죠. 어떤 학자분은 또 세계에서 제일 먼저 소멸될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아주
정말 전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증가에도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들 중 한 곳인 충남 논산. 바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이꽃 돌봄센터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최초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을 운영하는 곳으로 부모의 갑작스런 출장이나 야근, 병원 이용, 경조사 등 아이들을 긴급하게 맡겨야 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시간 단위로 믿고 맡길 수 있는 틈새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산에만 3곳의 센터가 운영 중으로 시간당 이용료는 단돈 1,000원. 자고 가는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들이 이제 장사하는 엄마들도 있고요.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어머니들도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들어오는 어머니들도 급하게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서 오시는 어머니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럴 때는 이 센터에서 아이를 재워야 되기 때문에 항시 이불이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후 4시 마중을 나가 아이들을 데려오는 선생님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끝나도 부모님은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열려있는 돌봄센터로 향합니다. 그러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용 시간 예약 없이 긴급 돌봄이기 때문에 필요시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오셔서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아빠 이따 만나요. 안녕. 재밌게 놀고 있어. 네. 이따 오세요. 네, 들어요. 기존 보육기관이 채우지 못한 돌봄 공백을 메꿔주기 때문에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 이곳을 이용하는 보호자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98%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센터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긴다는데요. 되게 좋아해요. 그 집에서는 솔직히 밥도 잘 못 먹는데 여기 센터에서는 밥도 잘 먹여주시고 그리고 다 잘 봐주셔가지고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어머니들은 출산 이후 경력 단절 걱정이 컸는데 고민을 덜고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사실 연로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먼 길을 오셔가지고 아이 육아를 도와주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마움, 또 미안함 항상 그게 같이 공존해서 그게 좀 힘들었었죠. 또 시간마다 굉장히 프로그램이 좀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육아의 좀 사각지대를 좀 커버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만족하고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만 24개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3곳의 센터 이용 정원은 총 40명인데요. 24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아이들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쓱싹쓱싹 쓱싹쓱싹. 무슨 색으로 그릴까요? 어느새 날이 저물어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식사를 챙깁니다. 선생님 지금 저녁 식사 준비 중이신가요? 네. 여기서 준비하는 건가요? 네. 여기 센터에서는 따로 급식을 준비하지 않고요. 어머님들이 싸주신 도시락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있어요. 논산도 인구 절벽 위기에서 예외는 아니지만 돌봄의 대안을 만든 덕분인지 충남 전체 합계 출산율 감소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아이를 데리러 온 김환효 씨. 네, 지금 이 시간대쯤 다 아기를 데리고 가나요? 네, 항상 6시 반에서 한 7시 사이에 데려갑니다. 논산의 부모들은 돌봄센터가 실질적으로 양육에 도움을 주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 센터가 지금 논산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좀 퍼져나가서 전국에 있는 이제 맞벌이 가족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처음 이렇게 출산했을 때보다는 뭐 국가나 아니면 이런 시도,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정책들이 훨씬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아이꽃 돌봄센터. 함께하는 육아를 향한 작은 등불입니다. 인구 소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여온 지방자치단체들. 이번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들을 통해 출산율을 높였다는 강원도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육아기본수당이 출산율 향상에 매우 효과가 있는데요. 1살부터 4살까지 48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육아기본수당 지급 이후 강원 지역 2030 여성들의 출산율이 크게 증가했다는데요. 본 사업으로 출생아 비중이 18년도에 2.56%에서 21년도에는 2.84%로 증가하였고 합계 출산율이 전국 대비하여서 9위에서 3위로 상승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또 다른 정책은 바로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 대학병원과 협력해 분만 취약 지역 고위험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빠른 대처를 위해 병원 안에 사업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처음 이 사업을 제안한 황종윤 사업단장. 강원도의 실태를 와서 보니 실제 저희 병원 오기 전까지 사망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분만 취약지가 많은 거고, 분만 취약지에서 저희 병원까지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분만 병원과 대학병원을 연계하는 것보다는 분만 병원을 관할하는, 즉 분만 취약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와 분만병원, 산부인과 개인병원, 그리고 대학병원을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게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산길이 많은 강원도. 산모들의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안심 택시를 도입했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24시간 전문 의료 상담을 실시하며 분만 대기 시설인 안심 스테이도 제공합니다. 입원이 필요할 것 같은, 오다가 정말 환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분들 대상으로 춘천 인근에다가 분만 대기 거주시설 도입을 해서 거기다 거주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근처에 아파트, 한 24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빌려서 거기다가 산모님들이 대기할 수 있는, 분만까지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모 평균 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맞춤형 산모 관리를 실시한다는 사업단. 여기서 지금 뭘 하시는 업무시죠? 저희 고위험 산모나 등록 산모 대상으로 의료기기 대여 사업도 하고 있어서 지금 의료기기 대여 신청 들어온 거 확인하고 기계 택배 발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에 경사가 생겼는데요. 바로 분만 취약지 개선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6,000번째 등록 임산부가 탄생한 것. 현재 넷째를 임신 중인 이유리 씨는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이 다자녀 출산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정기검진이랑 태동검사 같이 받으러 왔어요. 현재 이유리 씨가 거주하는 화천에는 분만실도 없고 병원도 마땅치 않지만 사업단이 실시하는 온라인 전문 의료 상담과 건강관리를 통해 안심하고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리 씨 괜찮죠? 네. 12주 4일이고 되게 잘 놀고 일요일부터 좀 생리통처럼 배가 아팠어요? 좀 아프고 누워도 좀 아프고.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은 이유리 씨는 고위험 산모인 만큼 정밀한 검사가 이어집니다. 검진을 마친 유리 씨가 찾은 곳은 사업단 사무실. 올해 9살이 된 첫째를 임신했던 20대부터 넷째 아이를 임신한 지금까지 이곳에서 임산부에게 필요한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해서 편리하게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혈당계, 혈압계, 뭐 입덧 완화밴드 이런 거 빌려가지고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혈당계를 빌려받으면서 소모품까지도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런 점이 편한 것 같아요. 제작진의 발걸음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충북 청주.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 세종지회에서 육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육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백인의 아빠단입니다. 아빠들이 엄마랑 같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육아를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백인의 아빠단이거든요. 보건복지부가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전 사회적 함께 육아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온 대한민국 대표 아빠 육아 모임인 백인의 아빠단.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3세에서 7세 자녀를 둔 아빠 100여 명을 모집해 약 1,700명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공식 커뮤니티를 통한 육아 과제 수행과 다양한 대면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인식들이 좀 많이 개선이 돼서 결혼한 아빠 엄마들은 육아는 뭐 독박 육아나 이런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같이 나눠야 되는 그런 문화를 저희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션을 통해서 아이와 아빠와 엄마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집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그 놀이를 통해서 한 내용을 온라인에 올려서 서로 같이 공유하고 같이 그 공부하는 그리고 같이 노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육아 선배 아빠들이 제시하는 과제는 놀이와 교육, 건강, 일상과 관계 5개 분야.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장점 찾기 등 주간 과제는 물론 캠핑처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됩니다. 백인의 아빠단 활동을 통해 아이와 많이 친숙해지고 유대관계가 돈독해졌다는 아빠들도 많다고 합니다. 좀 아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데 조금 이제 부모가 처음이다 보니 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모르고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다 보니 어떻게 할까 고민한 찰나에 이렇게 뭐 매주 미션이라고 해서 아이랑 놀아주는 방법, 그다음에 가끔은 이제 캠핑이라든지 이런 행사도 기획을 해주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떠올려준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와이프는 그냥 아빠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고 있고요. 아이는 사실 좋을 수밖에 없죠.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한 게 아이니까 이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자체를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거라는 인식과 더불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거라고 강조하는 양원석 본부장. 그 여성분들 중에 70%는 이제 혼자 사신다고 그랬고 남자의 60%는 이제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지금 세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자 남자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셔야 결혼도 하고 뭐 아이도 낳고 할 텐데 젊은 분들의 그런 인식 개선 또 그 남녀가 같이 한다라는 그런 문화를 계속 조성하고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요즘은 그래도 젊은 아빠들은 많이 좀 변하셔서 같이 하려고 하고 계신다라는 거에 나름대로 조금의 그 희망의 그 단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16년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를 언급한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 해법을 찾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개최한 현장 간담회에선 부모급여 도입과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부모급여가 도입되면 만 0세부터 1세 영아 양육자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최근 조직 개편안까지 발표한 정부.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을 다 모아서 생애 주기별 정책을 추진하는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는 인구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새로운 조직으로서 중요한 거버넌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성 중심에서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제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몫이 아닙니다. 진짜 남편들이 진짜 6개월이라도 태어났을 때 맞아. 그럼 그냥 강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의무적으로 하겠으면 의무적으로. 좋겠어. 진짜. 그러면은 효과가 즉각 나타날 것 같아. 그거 진짜 좋겠다 그러면. 그러면 진짜 둘째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남성 육아휴직으로 확대한다거나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라든가 지원을 조금 더 폭을 늘린다거나 하는 식의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죠. 선진국의 인구가 늘고 안정적인 인구를 가졌던 나라들 보면 인구 정책이 보통 30년, 50년, 거의 100년 정도의 긴 텀을 보고 그러면서 인구 사업이 되고 출산 문제, 인구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는데 저희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저출산 문제. 어느 한 부분이 아닌 민, 관, 정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